오늘이 5월 며칠이죠? 23일이요. 오늘 23일. 6월 달서부터 이제 그 정규 강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이 공개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보면. 경매를 강의를 하면은 모든 걸 다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큰 목적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제가 정규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개근상 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규 과정을, 토지 개발 과정이 4개월이고 특수경매가 4개월이고 총 정규 과정을 8개월 과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면은, 경매로 해서 물건 고르는 거, 돈 되는 물건 고르는 데만 한 3, 4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 다음에 하나 낙찰 받는 데까지 한 2, 3개월이 걸리고, 그걸 뒷처리하는 데까지 한 6개월은 걸려요, 최소한도. 느긋하게 천천히 그냥 쉬엄쉬엄 해야지, 경매를 속전속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의사가 하는 대로 약 먹고 뭐 의사가 해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병을 고치려고 내가 의학 박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야지 이거를 목숨을 걸라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천천히 느긋하게 내 일상생활 해가면서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매 과정을 4개월, 토지개발을 4개월에서 8개월 과정의 매주 와서 듣지 못하고 한두 주 뭐 띄엄띄엄 온다고 하더라도 경매라는 곳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때에 투자를 하지, 경매 공부 열심히 해놓고 예전에 보면 2개월, 3개월로 해갖고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씩 해서 2개월, 3개월에 강의시켜서 수료를 했더니 집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다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2시간씩을 해서 길게 늘린 겁니다. 즉, 제 강의가 정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개근상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근상 타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을 벌을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낼 줄을 알고, 골라낼 줄 잘 모르면 긴가민가 하면 물어볼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걸, 경매에 대한 모든 걸 다 알려고 박사가 되려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경매의 법칙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천천히 쉬엄쉬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이 첫 번째 시간은 먼저 2주 전에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골라놓은 것이 낙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누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선생님, 돈을 벌으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아니, 저기 얘기를 하면 높게 쓰면 낙찰 못 받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낙찰 받아도 돈을 못 버는 걸 낙찰 받아봐야 돈만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적절한 가격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가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에 물건을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2주 전에 물건을 골라줬으니까 집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들어갈까 말까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입찰에 안 들어갔어도 아 이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얼마 정도의 낙찰을 받더라.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 두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항상 먼저 번에 추천했던 거를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자, 먼저 번에 제가 추천한 물건 이거 교재 갖고 오셨어요? 먼저 가져오셨으면 먼저 거는 뭐 먼저 1페이지 먼저 보십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것이 여기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0-5 해갖고 이 두 필지가 19분의 6 지분의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보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19분의 6이죠. 제가 보통 보면은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야지 돈이 되는데 보통 두 번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을 때 대부분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떨어져서 70%에 떨어졌을 때도 제가 추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물건이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좋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여기도 평택 그 비행장 앞에 관광 특구고 이 집만 낡은 집이지 근처는 전부 다 그 상가 근처에 있는 거고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용도 지역도 일반 상업 지역에 나온 것이 이런 옛날 집이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떨어졌죠. 그리고 지분이죠. 지분이고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보게끔 되면은 우리 제한테 강의 듣는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서울 물건인데 가능한 서울 분들이 낙찰 받았을 텐데 제가 추천하신 분들이 낙찰 받았으면 저한테 낙찰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뒤처리할 겁니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안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보면 얼마에 낙찰이 됐죠? 5,4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얼마에 받았죠? 6,210만 원이죠. 6,210만 원인데 이거 한 명이 들어갔어요. 한 명. 그러니까 그대 다시 말하면 이런 정도 제가 봤을 때도 이런 6천만 원 정도가 이게 맞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해갖고 19분의 6인데 나머지 지분권자들과 어떤 식으로도 합의를 해서 전부 다를 내 걸로 한 사람 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지분을 어떤 식으로 내 걸로 만드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분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지분으로 다시 팔지 않고 나머지를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낙찰 받으면 반드시 저한테 의논을 해주시면은 이거 뒤에 지분권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협상을 벌여서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받아서 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최선도 1년 정도는 걸리는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몇 페이지 나오면 11페이지 보시면은 이것이 보면 경상남도 거제시 연천면에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 번 떨어졌을 때, 두 번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걸 추천했던 물건인데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게 옛날 집이죠, 상당히.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옛날 집인데 가서 봐도 상당히 옛날 집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지적대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670이 종교용지죠. 여기가 종교용지인데 이 전부 다가 이쪽이 전부 다가 교회고 교회 사택이고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요 집이 하나가 딱 막아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 건물 지분 매각 3분의 1 지분 매각이거든요. 그럼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3분의 1 낙찰을 받으면 받은 걸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은 협상하고 팔아서 도로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팔고 내 집을 팔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결국 3분의 2 지분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른 것은 3분의 2 지분을 내 걸로 다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뒤에 있는 교회에서 사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냐면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뒤에서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교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해도 되고, 협상이 안 되면 나머지 걸 다 갖고 와서 판다고 하더라도 교회 이 앞에서 이 집 하나만 딱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거 추천했던 건데, 아무도 낙찰 받은 사람이 없어서 아마 이게 지금 다음 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는데, 이번에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은, 강서구대 2019 타경 106696 106696 이렇게 돼가지고, 자, 보시면 이게 보면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인데 여기 보면 낙찰이 얼마에 됐죠? 2억 8,900. 108%에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감정가를 넘어간 거죠. 감정가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감정은 벌써 한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정 가격보다도 지금 실거래 가격이 더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죠. 보면, 그래 보면 2분의 1 지분으로 됐는데도 108%인데, 이게 사실은 보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떨어지기 전까지 쳐다도 안 보던 물건인데, 이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80%, 90%, 100%, 그러니까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100% 넘어가면서 지금 지분인데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보게끔 되면 지금 한 번 떨어졌는데 얼마에 됐죠? 7억 1,500이죠. 94%의 낙찰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 조금 아까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하고, 아까는 2분의 1 지분이고 이거는 9분의 7 지분이죠. 만약에 저보고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합니다. 9분의 7 지분. 이것은 여기 보게끔 되면은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이경련하고 임병선이 있죠. 제가 추천할 때 얘기했었죠. 그 이경련과 임병선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경련과 임병선이는 부부 사이라고. 그러니까 이 배당력 4억 9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건 전부 다 어떤다? 이 사람들은 나가게끔 됩니다. 사실은 보면 이 9분의 7을 낙찰을 받고 9분의 3을 마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것이 아까 거보다는 이것이 뒤처리하기가 훨씬 더 좋았던 물건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그 9분의 3을 마저 나한테 가져와, 9분의 2죠. 9분의 7이었으니까 9분의 2를 마저 나한테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는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던 물건인데,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5명이 들어가서 누가 2억 6천에 낙찰을 받았죠. 거의 먼저 가격과 비슷하게 해서 받은 거죠. 이게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몇 분 밑에 보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여기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이거를 갖고 오겠다는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신청한 게 지금 보면 2월 28일 날 했죠. 2월 28일 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2월 28일 날 지나가서 4월 8일 날에 유찰이 됐죠. 그러면 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했죠, 서류로. 그러면 낙찰자가 없으면은 이 최저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또 신청한 것 자체는 이거는 그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찰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거를 그 공유자가 우리한테 와서 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잘 받은 거고 수익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 보면. 예전에 어디 가다가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50%도 안 되게 받았어요. 그 다음 것이 2019. 이게 보면은 경주 거죠.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해갖고 여기 보게끔 되면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벽돌로 된 집이 뒤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하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보면 이것이 집이 아니고 축사로 돼 있어요. 그 근처에 보면 외동읍에 가서 보면은 거기 공단이 있더라고요, 외동읍. 그래서 이 근처에 연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립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땅의 이중 일반 주거지역인데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고 여기 빨간 벽돌이 있는 집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은 다시 살려고 했을 것 같아서 이만큼은 잘라서 이 사람들은 팔고 나머지는 이거는 다시 잘라가지고 이 다세대나 이렇게 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면 돈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했었는데 아직 제가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이거 강의를 하는데 그 우리 부산에서 수강생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2019 이 영주 이 물건은 상당히 좋았던 물건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뭐라면 먼저 번에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에 사실은 논산이나 그쪽까지 하고 영주 여기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던 물건인데 보니까 취하가 됐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물건이 좋다 보니까 이게 빚이 꽤 많아서 지금 보면 1억 7,600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빚 갚았더라고요. 상당히 좋았던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좋았던 물건인데 취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사실 저기 뭐 사장님 위해서 제가 이거 저기 뭐야 추천했던 물건이에요. 보면 우리 우리 저기 수강생 중에서 남원에 한 분 계시고 우리 전주에 계시거든요. 제가 전라도 물건을 가서 이렇게 한번 고르는데 이거는 보면은 건물 매각 체외거든요. 건물 매각 체외인데 이 건물이 보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집이 아주 깨끗하고 잘 지어져 있거든요. 이게 잘 지어져 있죠. 이 보면은 그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우리가 땅을만 낙찰 받았을 때는 이 건물 주인이 땅을 한 사람하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이거를 보면은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보면 2,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그럼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이 지금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 주인이 다시 우리한테다가 땅을 다시 사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3,000만 원, 3,500을 달라 그래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하고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누군지 몰라도 2,100만 원에 한 번에 어떤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은 한 번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정리에 366이죠. 땅이 몇 평이에요? 372평입니다. 372평. 372평인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봤더니 집이 새로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집이 잘 지어서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잘 지어져 있고 집이 이렇게 있고 마당이 372평이니까 땅이 상당히 넓어요.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왼쪽 이쪽으로는 창고 같은 것이 있고 창고인데 벽이 없는 창고고 지붕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땅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는 건물 주인이 이 땅을 하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땅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번만 떨어져서 7,7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이쪽 건물이 있는 쪽 잘라서 건물 주인한테 판다고 해도 한 4, 5천 정도 주고 팔고 한 150평 정도를 팔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땅을 따로 팔아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몇 천만 원이 금방 수익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땅, 이 집주인은 할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이쪽으로는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370평 되는 데서 한 100 몇십 평 정도는 집 있는 쪽으로 팔아서 한 4, 5천 정도 받고 팔고 한 7천 정도의 납작을 받아갖고 나머지 땅을 다시 한 5, 6천에 팔게끔 되면 수익이 남겠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한 번만 떨어졌는데도. 좀 됐는데도 보니까 이 집이 좋다 보니까 이것도 누가 7,734만 4천 원 해갖고 최저가로 혼자 딱 받아간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수강생 나눌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올 테니까 최저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낙찰 받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공차로 해서 최저가로 한 번 떨어져서 최저가로 들어가서 그냥 낙찰 받은 겁니다. 이게 이것이 한 번 더 떨어졌으면은 이 감정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인 경우에는 한 번만 떨어졌을 때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안 건데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보면 그 1억 2,700이 이제 4,300만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자체는 1억 2,700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감정이 부풀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용도만 상업지역이지 여기는 상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감정사가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서 감정가를 높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감정을 보면 조금 상업적인 상업지역이지만은 상업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이지 사실은 감정가가 제가 보기엔 조금 높게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을 안 했다가 먼저 번에 좀 3차까지 떨어졌길래 추천을 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았죠. 뭐냐면 여기가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에요. 상업적이긴 한데 뺑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 않고 그래도 가격이 싸고 제가 먼저 번에 얘기할 때 이거는 전세를 들어가도 이 가격이면 전세는 들어갈 수 있다. 세를 지금 보면은 2,200 주고 5천만 원 주고 했으니까 전세를 지금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전세가격이 이하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추천했던 것이지 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물론 시내 중심에 있긴 있지만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조금 비싸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79페이지 보시면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신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받았죠? 2,266만 원에 받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채권 채무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채권 채무액이 얼마죠? 6,700이죠. 6,700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두 개죠. 하나는 건물을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 팔고 나가는 거고, 아니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면 강제경매인데 이 강제경매를 취하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200에 낙찰을 받았죠. 그럼 우리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땅을 사겠다 그러면 저는 3,500 정도는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수강생 낙찰을 받았는데 3,500을 주고 산다 그러면 여기 빚을 진 사람은 6,700을 빚을 진 사람은 6,700을 빚을 3,500을 받고 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지려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자고 그러고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었을 때 제가 보면 우리 이제 현장 가서 본 것이 그겁니다. 우리 이제 먼저 번에 가서 볼 때 양쪽 옆이 상당히 좋죠 집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이 한 109평이죠. 그리고 집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이거보다 나쁜 집을 이 동네에서 판다 그러면 6천에서 7천 정도는 금방 받고 팔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주인이 땅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싸게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을 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도 6천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한 3천만 원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찰에 들어가자고 했고, 우리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저기 거기 가서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좀 만나고 얘기 좀 하고 오라 그랬더니 낙찰 받고 갔더니 비어 있어서 집이 없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종이에다가 어떤다? 써놓고 왔다고, 연락처 써놓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게 뒤처리를 해줄 텐데 앞으로 한두 달 후에쯤 되면은 아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금방 나오니까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잘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유급 노동리 우리 이게 현장 답사 갔었잖아요. 답사 갔었더니 우리 저기 뭐야 그 회장님이 아 이거 머리 깎고 들어와서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뒤떨어졌는데 동네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은데 여기 이제 집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연못 하나 만들어 놓고 쉴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은 땅이 한 500평 되잖아요. 집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집이 그거는 그 정식 허가 받은 게 농막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 크기가. 사람이 살 수는 있죠. 안 가봤어요. 그때 안 가셨었구나. 농막으로 지어놓은 건데,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놨지, 제대로. 뭐. 집이 제대로,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농막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평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땅이 한 500평 되다 보니까, 한 15만 원 하면 한 7,500만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낙찰을 받고 내가 머리 깎고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팔아달라고 하면은 15만 원 정도면 이거 금방 팔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낙찰을 못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채권이 상당히 적죠. 보면 자 보십시오. 채권이 상당히 적죠. 얼마죠? 370만 원이요. 취하돼요, 안 돼요? 취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자 등기부 등본 보십시다. 등기부 등본은 국세를 안 냈고 여기 국세를 안 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안 냈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안 냈다는 얘기는 지역의료보험이라는 얘기죠. 지역의료보험을 안 내고 그 국세를 안 냈다 이런 뜻이면 제가 보면은 370만 원이라도 취하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보면. 취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취하 안 될 확률이 370만 원이지만은 취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 내 걸로 만들어서 다 파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보면. 저는 이것도 추천해요. 돈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유찰됐는데 다음 달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입찰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장리 이것도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습니다. 이거 저기 과천에 김 사장님이 받으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김 사장님 받으셨는데 저한테 엊그저께 낙찰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 건물 뒤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워낙에 이 바닷가 끝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보면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여기 이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면 이게 이렇게 삐져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출도 볼 수 있고 일몰도 볼 수 있는 여기가 보게끔 좀 보면 앞에 이 집 앞에 주차장이 큰 게 있거든요. 큰 게 있고 그 위에 보면 그 성경 기념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갖고 그 뭔가 봤더니 대한민국의 최초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상륙한 곳이 이 항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경이 들어온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 기념관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성경 기념관 온 사람들의 차를 대기 위해서 이 집 바로 길 바로 맞은편에 한 자동차 한 30, 40대 이상 될 수 있는 주차장 넓이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당히 좋은 곳인데 제가 보면 우리 수강생들 이건 잘 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팔으려고 애쓸 것도 없이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려도 좋을 정도로 그냥 내놓고 갖고 있어도 좋은 그런 땅이라고 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여기 보면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분도 보면 여기죠. 요 땅이 나온 거죠. 빨간 거. 근데 여기 바닷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포구예요. 포구인데 다른 포구는 이렇게 삐죽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 삐죽 나와 있는 게 조금밖에 아닌데 여기 보면은 그 일반 어선들이 아니라 여기 포구에 뭐가 모이는 곳이냐면은 낚싯배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마을 근처에 제가 가봤더니 펜션이 있고 그 바다 낚시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새벽에 바다 낚시 하러 가는 그런 포구 있는 곳에 2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제가 보면 집 자체도 보면 뭐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 바닷가 포구 옆이고 그래서 2분의 1 지분인데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 번만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낙찰자가 없다 보니까 또 한 번 떨어져 유찰됐습니다. 보면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령시 주산면 주알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번에 한 번 떨어져서 추천을 할 때는 제가 상당히 망설였어요. 이거를 추천할까 한 번 더 떨어질까 했었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집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집이 보면 이게 보면은 그 4분의 1 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집에서 사시는 분이 4분의 1 지분을 다시 사겠다고 하지 그냥 남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추천했었는데 들어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유찰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가격이 뭐 먼저처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아도 입찰을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그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타경 이게 보면은 제가 먼저 추천했던 것이 서천군 비면 손돌이인데 이건 6분의 1 지분이거든요. 6분의 1 지분인데 감정가가 얼마나 하면 430만 원이 나가고 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분의 1 지분이고 워낙에 가격이 졌다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져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 번 떨어졌을 때 추천을 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459만 원이면 감정가보다 더 썼죠. 그렇죠. 이 바닷가에 위에 근처에 보면 이게 갯벌 체험하는 곳이 있는 곳이고 그 동네도 펜션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보면은 제가 보면 이렇게 서해안 바닷가에 갯벌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받았는데 이게 집이 새로 지어졌고 동네가 새로운 신도시가 돼갖고 있고 제가 보기엔 집을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쪽에 왼쪽에 여기는 지금 미정원인가가 뭐가 들어와 있고 여기는 그 세를 놓겠다고 임대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준공이 돼갖고 얼마 안 된 집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그 부산에서 이거는 낙찰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 그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도 되고 전부 다를 가져와도 되고 협상을 해서 지분을 마저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준다 그러면 내 지분을 넘겨줘도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집 자체나 뭐나 아주 상당히 위치나 다 아주 좋은 겁니다. 66%의 가격이 잘 받은 거예요. 이거 뭐 낙찰 잘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 낙찰을 받기가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 3억 3천짜리 2억 2천을 받았으니까 1억이나 싸게 받았기 때문에 혼자 이거 받은 거잖아요. 잘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저기 뭐 부산에 있는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건데 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보면 뭐냐면 팔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나머지 집은 갖고 와도 되고 돈 좀 준다 그러면 내 집은 다시 넘겨줘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자체도 좋고 모두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건데 이것도 그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건물이 조금 낡았어요. 보면은 낡았는데 새는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졌거든요. 이 보면 이게 51% 떨어지니까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30%까지 떨어지게 3차나 마찬가지죠. 보면 이번에 들어가셔도 이거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다 했거든요. 크게 그리고 3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이거는 그 낙찰을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이거는 그 두 필지가 지분으로 같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주택이 있는 이유 하나 여기 보면 집이 어떻게 새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집이 근데 이게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집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땅은 흔집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4분의 1 지분으로 같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집주인은 틀림없이 우리 4분의 1 지분을 사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와서 가져갔습니다. 뭐 뺏겨간 거죠. 공유자가 가져간 겁니다. 어차피 뭐 공유자가 가져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은 김현시 내덕동인데 이것도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건물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설계도 잘했고 건물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집이 이렇게 상가로 입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유치권 해놨죠. 유치권을 신고해놨는데 여기 몇 페이지인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이라고 프랜카드만 걸어놨을 뿐이지 신고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물건이 좋아서 그랬는지 취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주과하고 이거 두 개의 물건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좋은 물건 두 개는 다 취하가 된 거죠. 저는 131페이지 안에 있어요. 어떤 걸? 131페이지. 131페이지? 이거 부산 건데 이게 유찰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자, 1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초동의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이것도 101%에 받아가지고 갔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는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100%에 지금 매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사실은 보면 그 9분의 2짜리가 9분의 7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이 상가인데 3차까지 떨어졌는데 몇 명이 들어왔죠? 24명이 들어왔어. 이거 우리 저기 김성환 씨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떨어진 것 같아. 나한테 낙찰받았다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낙찰하는 것도 그렇게 높게 안 받았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8,700이라고 했으면 24명 들어온 거 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24명 들어온 거 치고는. 제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14평짜리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보면은. 이제 그 150페이지에서부터는 지금 보면 25일, 26일, 27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고, 항상 우리가 이 먼저 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입찰에 들어갈 때에 가격을 얼마를 써야지 되겠느냐는 정확한 가격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특수 경매에서는 낙찰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을 써서 이득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먼저 우리 추산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얼만큼 가격에 낙찰받아 갔는가를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제가 먼저 좀 골랐던 것 중에서는 누가 무리하게 낙찰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적당한 가격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무리하게 질러서 낙찰을 받는 것이 가끔가다 있어서 이거는 제가 높게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거의
정확한 가격이라고 보고 또 이번에 이렇게 제가 추천했던 물건 중에서 3개씩이나 유찰된 것도 보면 드문 일이거든요. 유찰된 것이 한 서너 건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저기 뭐야 그 이번 주 이제 추천 물건 이거 가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이 저기 뭐야 이 추천 물건 할 때는 화면 보지 마시고 교재만 보고 하십시오.